건강하게. 뿅!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오늘 어떤 수업한다고 얘기했어요? 기억이 안 나지요? 성교육을 이제 좀 시작을 할 건데, 교육 앞서서 우리 성폭력 예방 교육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동화를 하나 들려줄 거예요. 그 동화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좀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집중해서 영상을 좀 시청을 해주도록 합니다. 괜찮아, 세천이부터. 자, 교과서 70페이지에서 73페이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 설명했다시피 우리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 건데, 우리가 어떻게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관련된 영상을 좀 시청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은 선생님이 동화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좀 빠르게 동화책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어요. 집중해서 좀 시청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 속에는 등장인물이 여러 나오는데 그 중에서 주인공의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이 소피아한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좀 확인을 해보세요. 빨간 모자. 얘들아,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 테니까 어서 이리 모여봐. 이 이야기는 숲에서 일어난 거야. 이 숲에는 울창한 나무 같은 건 없어. 콘크리트와 벽돌로 이루어진 도시숲이야. 이 변두리 아파트 어느 집에 얌전한 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 이름은 소피아야. 소피아는 여동생이랑 엄마랑 셋이서 살고 있어. 할머니는 소피아네 집에서 좀 떨어진 동네에서 혼자 살고 계시지. 요즘 할머니 몸이 다시 편찮아지셨어. 누가 가서 말동무라도 해드려야 했지. 소피아는 배낭에 과자랑 꿀이랑 오렌지를 챙겼어. 세상은 그러니까 도시숲은 엄청 넓은 곳이었지. 소피아는 도시숲의 구경거리에 홀딱 빠져들었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있었지. 마술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곳도 있었어. 마침내 소피아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곳에 도착했어. 도시숲의 심장 같은 곳, 그러니까 시내 한복판이야. 시내 한가운데는 더 우드라는 쇼핑몰이 있었어. 더 우드는 온갖 소리와 온갖 색깔과 온갖 유혹으로 가득 차 있었어. 마치 별세계 같은 곳이었지. 더 우드에는 문이 너무 많았어. 사방팔방으로 문이 나 있는 거야. 소피아는 길을 잃은 거야. 도시숲에는 또 다른 것들도 있었어. 먹잇감을 찾아 눈을 부릅뜨고 코를 킁킁거리는 자칼 같은 사람들이 많았지. 비가 오기 시작했어.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했지. 천둥 같은 목소리가 울리자마자 자칼들은 사라졌어. 웬 사냥꾼 같은 남자가 얼굴에 웃음을 띠고 나타났지. 소피아는 남자에게 할머니 집에 가는 길이라고 말했어. 남자는 도시숲 곳곳을 잘 알고 있다고 했어. 할머니 집에 금방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지. 남자의 전화벨이 울렸어. 남자는 미안해하며 더 데려다 주지 못하겠다고 했지. 바쁜 일이 생겼다는 거야. 하늘이 다시 우르릉거렸어. 소피아는 뛰기 시작했어. 오늘따라 할머니가 문 앞에 나와 계시지 않았어. 늘 나와 계셨는데 말이야. 소피아는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어. 할머니! 밤이 되었지. 모든 집이 깜깜해졌는데도 딱 한 집만은 그러지 못했어. 도시숲 어느 곳에서는 검은 그림자 하나가 사이렌을 울리며 전조등을 쏘아대는 경찰차 앞을 슬금슬금 빠져나갔지. 경찰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나타났어.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 사실 늑대와 자칼들은 한패였던 거야. 똑같이 속이 시커먼 미소를 짓지. 좀 크게 웃고 작게 웃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소피아의 엄마가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아침이 다 되어서였어. 너희들 우는구나. 하지만 이건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 이야기 끝이 하나밖에 없다고 누가 그러던? 다르게 끝난다고 상상해봐. 이렇게 오늘 영상을 좀 시청을 해봤는데요. 소피아한테 어떤 일이 생겼을지 여러분들 상상이 좀 여러 가지로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제 학습 목표는 성폭력 예방 교육 중에서도 성폭력 예방법을 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성폭력이 일어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이제 결말을 모든 원들끼리 논의해서 만드는 작업을 좀 할 거예요. 좀 설명을 자세하게 좀 선생님이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는 그래서 성폭력 예방법을 말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활동으로 첫 번째 선생님이 성폭력 예방 방법을 몇 가지 알려줄 거예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다시 만들 건데 그 결말은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결말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예방법은 이미 여러분들이 좀 많은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뭔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뭔가 성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뭐 어떤 요구를 한다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알린다. 네, 이것도 방법이고 또 불이야. 불이야. 좋아요. 그것도 이제 방법일 수 있고요. 또 이 앞에 영상에서처럼 사냥꾼은 소피아한테 접근했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맞아요. 할머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뭔가 도움을 이제 주려고 하는 것처럼 접근을 했어요. 요즘 이제 성폭력 같은 경우 어떻게 일어나냐 해서 보면은 가장 많이 처음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호감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감을 이용해서 여러분한테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폭력의 이름이 바로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73% 정도가 호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폭행을 한다. 폭행을 통해서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 그리고 음주 상태를 이용해서 이제 상해를 가한다거나 뭔가 위해를 가해서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특히나 이제 다정한 말이나 이제 행동으로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해서 유인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동화에서처럼 어떤 걸로 유혹을 했어요? 할머니 주겠다고 했지만 데려다 줬나요? 그렇지 않았고요. 그렇지 않았고요. 뭔가 속임수를 썼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도 그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나한테 다른 요구를 할 것만 같다. 아니면 어떤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자꾸 뭔가 꼬드김을 한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거절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호자와 기관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친구가 얘기했어요.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또는 불이야라고 외친다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뭔가 각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몰래 뭔가 밤중에 뭔가 부모님 몰래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핸드폰이나 뭔가 PC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을 하다가 또는 어떤 채팅 앱 이런 것들을 하다가 어떤 모르는 사람하고 채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뭔가 친해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뭔가 선물을 주고 여러분한테 뭔가 요구하는 그런 식의 이제 범죄 행위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부모님께 혼날까봐 말을 안 해요. 혼자 숨겨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는 왜 몰래 그런 앱을 해가지고 왜 그런 이상한 사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하는 거야? 하고 여러분들을 다그칠까봐 여러분들 지레짐작 겁을 먹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까 친구처럼 다른 사람한테 반드시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보호자와 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증거가 많이 남죠. 뭔가 인터넷 사용 기록이라던가 채팅 기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남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삭제를 해버리면 또 찾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증거를 꼭 남겨둬야 한다. 캡처 방법 이런 것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겠죠. 자주 사용하는 앱이나 아니면 뭔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 증거를 꼭 남겨줘야 한다는 거고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첫 번째로 경찰서가 있어요.
그래서 112, 119 아니고 112, 그리고 청소년 상담 전화 1388번, 그리고 여성 긴급 전화에서 1366번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해서 여기서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의 성범죄는 디지털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새로 신설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친구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을 것 같다, 이미 겪은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먼저 도움을 좀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똑같아요. 그루밍이라는 걸 내가 인지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 특히 모르는 사람, 뭔가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은 뭔가 나한테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거절해야 됩니다. 함부로 선물 받거나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호자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 아까 말했고, 특히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서로서로의 가해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 이 친구는 모욕감이나 뭐 이런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좀 했고요. 이야기를 이제 다시 만드는 작업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둠이 총 몇 개예요? 5개입니다. 그래서 모둠 활동을 좀 진행을 할 때는 선생님 번호를 매겨줄게요. 여기가 1,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있어요. 그래서 1모둠 한번 손 들어볼게요. 1모둠에는 맡은 장면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장면, 이렇게 이야기를 좀 바꿀 거고요. 선생님 일단 장면이 먼저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2모둠 손 들어보세요. 네, 2모둠 8번째, 네 번째 장면을 좀 바꿔줄 거예요. 2모둠이라고 표시하세요, 활동지에. 3모둠 손 들어보세요. 네, 3모둠 여기 앞에 친구 3모둠 맞나요? 맞고요. 3모둠 체크해서 장면 좀 바꿔줄 거고. 자, 3모둠 손 들어주세요. 좋아요. 자, 3모둠이랑 체크하고 5모둠 손 들어주세요. 네, 좋아요. 5모둠도 일단 5모둠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 소피아가 이제 겪은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장면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바꿔서 결국에는 결말이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은 결말이 되도록 오늘 수업 내용을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면, 첫 번째 장면에 맡은 모둠을 손들어 주세요. 첫 번째 장면 1모둠, 3모둠, 5모둠이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장면, 네, 좋아요. 다시 손 내리고 첫 번째 장면에 소피아는 길을 잃었습니다. 소피아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서 이어질 내용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야기를 만들면 되는데 조건은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 대처 방법을 적용해서 만들고요. 1모둠, 3모둠, 5모둠 장면 두 번째, 소피아는 골목길에서 칼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때 나무꾼이 지나가고 있었다고 이제 장면을 좀 바꿔서 그 뒤에 이어질 이야기를 만들어주세요. 나무꾼이 해야 할 행동을 포함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장면 세 번째 담당한 모둠 손 들어주세요. 네, 2모둠과 3모둠이죠. 장면 세 번째는 사냥꾼은 소피아를 할머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이어질 내용을 소피아가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네 번째 장면도 담당한 모둠은 손 들어주세요. 2모둠, 네, 4모둠. 그래서 소피아가 할머니를 불러도 대답이 없었는데 할머니가 집에 계시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이때 소피아가 해야 할 행동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결말로 바꿔주세요. 시작! 얘들아, 인정하고 발표 시간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발표까지 하고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 집중. 자, 각 모두마다 발표자 2명이에요. 발표자만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겹쳐가지고 선생님이 호명하면 각 모둠별로 발표원 나와서 내가 모둠에서 만든 이야기를 여기 장면 설명하고 이어질 내용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 가장 먼저 1모둠 주세요. 박수. 시작해주세요.
만들게? 아니, 만들지 말자. 아니, 이거부터 읽어야 해. 소피아는 길을 잃었습니다. 자, 이어질 이야기. 자, 핸드폰을 꺼내서 구글에 들어가 구글 지도를 검색해 길을 찾았습니다. 네, 좋아요. 잘했어요. 장면이 소피아는 골목길에서 자칼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때 한 나무꾼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나무꾼을 신고한다. 소피아는 소리치며 도망간다. 네. 끝났나요? 자, 박수 쳐주세요. 앞에 1모드는 무난하게 잘 작성을 했어요. 길을 잃었는데 어플을 이용해서 길을 찾지 다른 사람한테 뭔가 태워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혼자 찾았다라고 했고요. 나무꾼을 이제 만나는 장면에서는 나무꾼이 신고를 해준다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이제 좀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고 소피아는 그대로 도망간다. 좋아요. 도망갑니다. 자, 이 모드는 다음으로 해볼 건데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집중해서 잘 들어주고 여러분 선생님 피드백 할게요. 좀 시작해주세요. 네. 사냥꾼은 유도로 제압한 다음 유재석이 날아서 오토바이를 빼앗은 다음 할머니 댁으로 오토바이를 태워줍니다. 뭐라고? 잠깐만. 자, 끝나고 선생님 볼게요. 다음으로 궁예를 불러서 관심법을 할머니가 계신지 확인하고 아니면 집으로 간다. 따라서 성폭력을 겪지 않고 집으로 간다. 네, 좋아요. 어쨌든 발표 잘 해줬는데요. 우리 좀 비현실적인 내용 좀 찾아서 사람이 태워다 준다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걸로 선생님은 좀 이해를 좀 해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선생님이 알려준 대처 방법을 하고요. 맞아. 네 번째에서는 이것도 좀 비현실적으로 썼어요. 선생님 솔직하게 피드를 주는 거야. 이렇게 장난식으로 쓰면 안 되고 일단 여기 뒤에는 사실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집에 누군가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할머니가 계신지 확인을 먼저 하고 집으로 아니면 집으로 돌아간다. 요게 맞지요? 네, 잘했어요. 다음 3모드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성경에서 발표하고 들어갑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문제가 내가 잘 못 썼는데 핸드폰으로 지도를 찾아보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본다. 네, 좋아요. 다음. 소피아가 나무꾼의 도움을 청하여 나무꾼이 소피아에게 도움을 준다. 네, 좋아요. 네, 준다. 잘했어요. 박수 쳐주세요. 했던 것처럼 핸드폰으로 길을 찾아서 알아서 간다. 이렇게 미리 길을 좀 알고서 가서 또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물어본다까지 추가가 됐고요. 장면 두 번째에서는 이제 나무꾼이 한테 소피아가 도움을 청한다. 이렇게 했고요. 도움을 준다까지 연상을 했고요. 우리 4모드 나올게요. 장면 3 사냥꾼은 소피아를 할머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네. 좋아요. 잘했어요. 박수 쳐주세요. 세 번째 장면에서 사냥꾼이 소피아를 할머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소피아가 거절을 제대로 했지요. 안 한다고 하고 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장면 네 번째에서는 문 두드렸는데 아무도 없다.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112에 뭐 신고한다. 아니면 내가 도움을 요청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5호는 마지막으로 발표하고 할게요. 발표 시작합니다. 장면 1 소피아는 길을 잃었습니다. 얘들아. 소피아가 핸드폰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가 데리러 갔다. 그리고 같이 할머니 집에 갔다. 네, 좋아요. 장면이 소피아는 골목길에서 자칼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때 한 나무꾼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나무꾼한테 도움을 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안전하게 할머니 집에 갔다. 너무 잘했어요. 네, 박수. 자, 장면 첫 번째에서 우리 친구들도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찾은 경 아니고 엄마한테 부모님 또는 보호자한테 바로 도움을 요청을 했지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엄마가 데리러 왔고 같이 할머니 집에 갔다. 이렇게 바꿨고요.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 소피아가 나무꾼한테 도움을 청해서 경찰에 신고해 안전하게 갔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발표는 모두 진행을 해보았고요. 우리 2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고 가야 될 게 추가적으로 있어요. 우리 소피아가 아까 동화 속에서 잘못을 한 게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잘못을 한 게 있을까요? 네. 누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예? 잘못한 게 있나요? 소피아가 모르는 사람에게 무작정 도움을 요청했어요. 네, 좋아요. 또? 말하고 싶은 거 있어요? 소피아가 그 할머니가 했는 거를 확인하지 않고 갔어요. 확인하지 않고 들어갔다. 네, 좋아요. 다른 할머니 댁에 가는데 막 마치고 들렸다가 이런 저런데. 이런저런 데 너무 다 부르고 그러고 간 거니까 잘못인 것 같다. 네, 좋아요. 여러분들 생각 선생님도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성폭력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팀장님을 소피아는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피아는 잘못이 없어요. 왜? 자, 성폭력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잘못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네, 가해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말할 것 같아서 한번 시켜봤는데 역시나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소피아는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만든 결말 대부분이 다 잘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성폭력 예방법 거절하기 그루밍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선물 받거나 뭔가 요구 받아주지 마세요. 보호자 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꼭 증거를 남겨주셔야 되고 가해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절대로 성폭력 피해자는 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이게 이제 소피아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까지 좀 성폭력 예방 교육을 마쳤고요.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미니언 건강하게 퓨!